아침마다 일어나면 손발이 무겁고 어쩐지 하루가 시작도 전에 피곤하시죠? 밥도 줄이고 채소도 많이 드시는데도 뱃살은 왜 그대로일까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혈당은 잘 안 잡히고 얼굴은 자꾸 붓고요. 혹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런 자책을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이살도, 만성 피로도, 얼굴 붓기도 사실 식사나 운동 문제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굳어버린 세포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속 세포들이 말랑말랑해서 영양도 수분도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도 잘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들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음식 속 영양도 흡수를 못하고 안에 쌓인 노폐물도 못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몸은 계속 무겁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이 굳은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서 저도 벌써 5년째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바로 소금물 한 잔과 1분 호흡법인데요.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뱃살은 줄고 혈당은 내려가고 붓기와 피로도 확실히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을 제가 경험한 변화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고요. 무릎이 굳어서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납니다. 피부에 멍이 잘 들고 소화는 더디고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칩니다. 이런 불편함이 한두 가지씩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이제 진짜 몸이 나이 들었구나.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지금 세포가 굳고 있구나. 우리 몸은 피부나 근육, 장기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나이가 들면 점점 물을 잃고 유연성을 잃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땐 말랑말랑했던 세포가 지금은 마치 오래된 고무풍선처럼 말라붙고 굳어간다는 거죠. 이런 세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고 에너지도 잘 못 만들어서 늘 피곤하고 노폐물은 쌓여서 붓고 순환은 막혀서 혈당이 오르고 그러다 결국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건강한 세포는 동그랗고 통통하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진 세포는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보이고 안에서 염증도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안에서부터 굳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걸 저도 제 몸으로 경험했고 환자분들 사례로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사실 꼭 병원에 가서 검사받지 않아도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잘 들어보면 세포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여쭤보던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겠어요? 먼저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고 목이 자주 칼칼하지 않으세요? 그럴 땐 세포가 안에서 물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물을 마셨는데 속은 여전히 마른 겁니다. 또 밤에 푹 자고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들거나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싶으시면 세포 재생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세포가 늙었다기보단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발이 자주 붓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으신가요? 이건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배출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신다면 세포가 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진 않으세요? 이건 뇌세포도 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기억도 감정도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죠. 자,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몸은 아주 조용하게 도와줘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바꿔보시죠. 제가 해왔고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아침 루틴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렸고 저 역시 수년째 직접 하고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바로 소금물 세포 호흡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이 2가지만 해도 몸속 세포가 마치 말린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 8시간 가까이 물과 미네랄을 잃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만 마시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세포가 물을 끌어당기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단 아무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이나 자연, 소금처럼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들어있는 미네랄 소금이어야 합니다. 이 소금이 세포막을 열어줘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포에 물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빠지고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살아나야 지방을 태우는 대사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뱃살은 혈액순환이 나쁘고 대사가 둔해질수록 잘 빠지지 않는데 아침에 이 루틴을 하면 몸이 이제 에너지 쓸 준비됐어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또는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 약 2지 정도를 넣고 잘 녹인 뒤 공복에 천천히 마십니다. 삼키듯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살살 돌리면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바로 흡수되니까요. 이걸 마시고 나면 2번째 단계 세포 호흡을 해줍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서 배에 손을 얹고 폭식 호흡을 합니다. 4초간 코로 깊이 들이쉬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회 반복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산소를 세포 속 깊이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산소가 들어와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지방 연소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아랫배, 옆구리, 복부에 오래도록 자리 잡은 지방은요, 단순히 덜 먹는다고 해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은 마치 눌어붙은 기름때처럼 오랫동안 대사가 멈춘 부위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몸의 중심부, 특히 배 주위는 혈액순환도 느리고 산소 공급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깨어나고 미네랄과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만 지방분해 효소라는 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초 대사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속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뱃살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아침 소금물과 세포 호흡으로 세포를 깨우고 산소와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이 루틴이 뱃살 줄이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 마시고 숨 쉬는 게 아니라 속을 지방이 빠질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작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 루틴을 이렇게 바꾸면 배가 가볍고 덜 붓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 3일만 해보셔도 아랫배 주변 붓기가 빠지면서 허리띠가 한 칸 느슨해진 느낌 바로 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복부 둘레가 1cm 줄어든 걸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속 세포가 눈을 뜨고 순환이 돌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밤새 쌓였던 복부 부종이 빠지면서 아침에 속이 훨씬 편하고 뱃살이 덜 답답하다고들 말씀하세요. 하루 2분 투자로 세포가 깨고 에너지가 돌고 뱃살이 움직이는 이 루틴 딱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먼저 뭔가 바뀌었네 하고 신호를 줍니다. 주변에선 몰라도
내 몸은 가장 먼저 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소금물 루틴을 3일만 실천해 보셔도 몸은 금방 반응을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선생님, 이상하게 아침에 배가 덜 나왔어요. 어제 바지가 좀 헐렁했어요. 라는 겁니다. 바로 소금물의 첫 번째 효과, 뱃살 줄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 박순자 어르신은 복부 비만으로 10년 넘게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하루 3끼 양은 줄였지만 아침엔 늘 배가 더부룩하고 허리띠를 조르듯 꽉 조이는 불편함을 느끼셨죠. 제가 아침 루틴으로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공복에 천천히 드시고 세포 호흡 1분을 꼭 함께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3일 후 오신 날 허리띠를 한 칸 줄이셨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실제로 재보니 복부 둘레가 1.6cm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은 신진대사가 거의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첫 물은 그냥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천일염 같은 미네랄 소금을 아주 소량 넣으면 세포막이 물을 끌어당기고 그 안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회로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즉, 식사 전에 이미 몸이 깨어나 있는 상태가 되면서 들어온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보단 먼저 써버리는 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특히 뱃살은 혈액순환이 느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부위라 더 쉽게 붓고 더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루틴 하나로도 속이 덜 더부룩하고 아침이 가볍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혈당 안정과 당뇨 완화입니다. 72세 이영철 어르신은 식전 혈당이 늘 130대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당뇨약도 복용하고 계셨지만 늘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소금물 루틴을 제안드리면서 물 자체보다도 이게 세포를 깨우는 신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그리고 1분 세포호흡. 이걸 정확히 2주 실천하신 뒤 오셨을 때 혈당이 108로 떨어졌고 요즘엔 이상하게 오후가 덜 피곤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포가 깨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몸이 당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단순히 당을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을 재기 전에 세포 상태부터 보자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붓기와 피로 감소입니다. 이건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이 민감하게 느끼세요. 65세 김정혜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얼굴이 무겁게 부어 거울 보기도 싫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분이 많은 게 아니라 세포 밖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소금물은 이 수분 균형을 세포 안으로 돌려주면서 림프 순환을 돕고 부종이 빠지게 해줍니다. 김정혜 어르신은 일주일 실천 후 아침에 손가락이 더 잘 접힌다. 얼굴 붓기가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화장품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 안 세포가 균형을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효과. 위장을 깨우고 배변을 돕습니다. 소금물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속이 시원하다. 아침에 화장실이 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마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명확한 생리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위에 도달한 온도 자극이 위벽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산 분비가 부드럽게 촉진됩니다. 소화액이 준비된다는 건 위장관이 작동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이어지죠. 여기에 소금이 주는 삼투압 자극은 장의 연동 운동을 유도하는데 쉽게 말해 장이 다시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금 속 나트륨 이온이 장 점막에 흡수되면서 수분 이동과 정기적 자극을 만들어내고 장은 그 자극에 반응해서 연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배변 유도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따뜻한 소금물은 마치 잠든 위장에 부드러운 알람을 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위장을 덮어주고 소금의 미네랄이 이제 일어나자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소금물 루틴을 적용하신 72세 이춘자 어르신은 3일에 한 번씩도 힘들게 보던 변이 이제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라고 하셨어요. 평생 변비약에 의지하시던 분이 이 루틴만으로 속이 편하고 밥맛도 돌아온다고 하시니 정말 큰 변화였죠. 또 흥미로운 건 배변이 잘 되면 혈당도 안정되고 부종도 빠지고 피로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장이 편해지면 전신순환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침 한 잔의 소금물이 우리 몸의 배출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시동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 세포에 미네랄을 공급해 에너지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소금물 루틴의 진짜 핵심은 미네랄입니다. 단순히 나트륨만 넣은 물이 아니라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아연, 칼슘 등 필수 미네랄이 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미네랄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세포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화 플러그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세포 내 ATP 에너지 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데 이걸 매일 조금씩 보충해주면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더불어 수면 중 약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던 혈액의 pH도 미네랄에 의해 중화되면서 세포 환경이 안정화되죠. 이를 실제로 느끼신 분도 계십니다. 68세 김성원 어르신은 요즘은 눈은 떠지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침마다 다시 눕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면 시간은 충분한데 회복된 느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세포 피로라는 말을 씁니다. 몸은 쉬었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쉬지 못한 상태인 거죠. 김 어르신께 소금물 루틴을 권해드렸고 열흘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그거 마시고 나면 꼭 배터리 충전된 느낌이에요. 똑같이 자도 몸이 덜 무겁고요. 손끝 저림도 줄었어요.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는 미네랄이 세포막 전이를 안정시켜 신경 자극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고 근육 수축 기능에도 도움을 준 결과입니다. 이처럼 미네랄은 단순히 소금의 짠기가 아니라 세포 기능을 켜는 스위치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생체 신호수입니다. 결국 이 5가지 효과는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물과 미네랄을 받아들이고 산소를 흡수하고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과 혈관이 스스로 움직이는 이 흐름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뻑뻑하던 수도관이 미세하게 뚫리듯이 아주 작은 변화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남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알아요. 요즘 왜 이렇게 속이 편하지? 눈 뜨면 몸이 덜 무겁네?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작고 분명한 신호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하루 한 잔의 소금물, 그리고 단 1분의 호흡.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당신 몸 안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 한 잔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소금물 아침 루틴 누구나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모두에게 100% 안전한 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그리고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염분 섭취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조심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 75세 김영규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친구분이 이 루틴을 소개해줬다며 그냥 따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흘 정도 실천하시고 나서 어지럼증이 생겨서 내원하셨어요.
확인해보니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였죠. 알고 보니 평소에도 혈압이 약간 낮게 유지되던 분이었는데 소금물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조절되면서 오히려 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 이후론 본인도 무조건 좋다고 따라하는 건 위험하구나 하시며 지금은 양을 줄여서 주 23회 몸 상태 좋은 날에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 중이시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인데요. 이 시기에는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미네랄이 들어간 소금물은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체내 순환과 신장 기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환자였던 34세 강유진 씨는 산후 피로를 느끼며 소금물 루틴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얼굴이 붓고 답답함을 느껴서 중단했어요. 알고 보니 산후 수분 정체 상태에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거였죠. 이런 경우처럼 소금물은 간단해 보여도 우리 몸엔 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 자녀나 며느님께 이 루틴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 점을 함께 알려주세요. 모든 건강 습관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루틴도 하루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침 소금물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효과를 본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70세 이화자 어르신이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내가 뭘 이런 걸 또 하겠어. 나이도 있고 귀찮아서 못할 거야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르신 하루에 딱 2분만 투자해 보세요. 물 하나 마시고 호흡 5번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더니 마지못해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마음을 먹으시고는 본인이 사용하는 작은 유리컵을 하나 정해 두시고 스마트폰에 아침 7시 알람을 맞춰 두셨어요. 그 알람 제목을 내 세포 깨우는 시간이라고 적으셨다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컵으로 실천하신 거죠. 처음 23일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5일쯤 지나고 나니 아침에 속이 덜 거북해요. 반찬이 조금만 있어도 맛있게 먹히네요 하셨고 2주쯤 지나자 요즘은 아침에 눈이 훨씬 쉽게 떠져요. 손이 안 붓고 바지도 덜 조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놀라셨죠. 그 이후로는 손녀에게도 알려주셨다고 해요. 얘야, 너도 그냥 찬물 말고 이걸로 한번 해봐라. 할머니가 진짜 해보니까 다르더라 하시며 손녀에게 작은 유리컵도 하나 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화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건강이라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걸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기적 같은 변화는 대단한 운동이나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몸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루틴이든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을 하나씩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컵을 정해도 좋고 알람을 맞춰도 좋고 벽에 포스트잇 하나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 몸이 매일 기억하는 습관,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을 챙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소금물을 잘 마셔도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시면 몸은 다시 건조해지고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무리하게 많이 마시지 마시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조금씩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엔 소금물 먹으면 짜지 않을까? 혈압에 무리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한 꼬집이라는 양은 정말 소량입니다. 일반적인 식사보다도 훨씬 적은 양이에요. 특히 그라인더로 한 바퀴만 돌리는 수준이면 걱정 없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안전한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서 옵니다.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속도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잔의 소금물과 단 1분의 호흡이 여러분 몸속 세포를 다시 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한 잔과 1분 세포 호흡, 내일 아침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빈속에 천천히 소금물 마신 뒤 편하게 앉아 숨 5번만 깊이 쉬어 보세요. 단순하지만 몸이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혹시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소금물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모두 읽어보고 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76세 은퇴 후 다시 건강 이야기를 시작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40년 가까이 진료하며 느낀 건 건강은 결국 작고 따뜻한 실천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이나 병원 이야기보단 시니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루틴과 의사도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변화와 소금물보다 효과가 오래가는 세포 회복 식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 내일 아침 그 한 잔으로 우리 몸을 다시 깨워봅시다.